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적극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장 마감 직전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계청이 국내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건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인데요. 공급 측의 가격 상승이 공산품 등으로 옮겨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구축한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9% 하락한 2,75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하면서 95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2,8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단 60일선을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지금 기로에 지금 나와 있는데 60일선을 은근슬쩍 지금 넘어가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그 테마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되게 잘 갑니다. 어제도 의류 관련주들 움직였던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패션 관련주들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막 다 돌아가면서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마스크 해제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의류도 소비가 늘어날 거다 그러는데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라 그래서 의류 소비가 안 나오진 않았을 건데 근데 그냥 이슈가 도니까 어제 의류 관련주들이 죄다 막 폭등을 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류 관련주 쪽에서 이제 비비안이라든지 쌍방울 같은 경우는 쌍용차에 대한 인수 얘기가 같이 덧붙여주면서 움직였던 건데 그렇게 급등해 있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보면 강하게 움직이는 게 게임주인데 이 게임주들도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주들 그래서 좀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계속 돌 텐데 음식업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쪽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렇다고 안 쓸 겁니까? 그걸 이제 비탄력적이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뭐 안 쓴다라 그러면 돼지 안 키우고 소 안 키우고 닭 안 키우고 고기 안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안 키운다고 그 말이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 뭐 비싸니까 안 산다.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고기 안 먹으면 다른 대체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식물 키우는데도 비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 뭐 식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뭘 먹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오늘 보면 5G 관련주도 다시 움직이는데요. 이게 며칠 전에 한 3, 4일 동안에 한번 움직였다가 한 3, 4일 동안 3일 더 조정받았다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마주들은 뻔합니다. 이게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을 길목 지키기만 잘하면 지금은 돈 벌기 좋은 장입니다. 자, 지수를 잠깐 보면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은근슬쩍 넘어가죠. 이제 61선 깐 겁니다. 깔아 올리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61선을 저항받고 밑으로 떨어지느냐 깔고 위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61선이 밑으로 내려 꽂히고 있으니까 옆으로 횡보말이 61선 안착을 하죠.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는 61선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 61선을 깔고 안 깔고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강하냐 약하냐를 표현할 때 61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61선 위로 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때 상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빠지기보다는 바닥에다가 튀기가 쉬워지는 그런 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길목 지키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 오늘 보면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맨날 올라갔습니까?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러다가 바닥에다가 튀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자주 화장품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카지노들도 오늘 흐름들이 뭐 괜찮은데 뭐 지금 RFHIC 이쪽 이제 그 통신 장비주들 이런 애들 보면 바닥에 있다가 은근슬쩍 가다가 오늘 이렇게 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 튀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는 이 시장이 이제 연출이 될 거란 얘기예요. 뭐만 안 가고 삼성전자만 안 가고.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가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봐봐요. 지금도 안 가죠? 근데 가는 애들은 또 가기는 애들은 또 가요 또. 예를 들어서 뭐 I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얘는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좀 가벼운 애들, 시가총액 445 이런 애들은 잘 움직여주는데 IT 다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애들은 가는데 이렇게 대형주에 있는 애들은 왜냐면 지수를 강하게 위로 띄울 생각이 없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서 옆으로 횡보하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코스닥 오늘 플러스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장의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테마주들 그다음에 이런 중소형주 이런 위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수익률이 좋은 4월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눌리는 소비주들은 눌릴 때 사야 돼요. 하루 이틀 눌릴 때 사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게임주가 움직이듯이 5G가 움직이듯이 눌렸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만 숙지하신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깨질 일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지주, 비료주, 통신 장비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자. 소비주들은 눌릴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LX 하우시스가 3.6% 수익률 성공했고요. 대유 3.3%, 3.4%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20%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편입된 제주 맥주입니다. 현재 수익률 0.1%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유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표적 종목은 대유입니다. 아직도 뭐 바닥에 있어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주들이 음식업종하고 비료 관련주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비료 관련주 쪽에서 누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가 이제 비료 플러스 농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대유도 똑같이 농약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비료를 판매하는 같은 회사인데 누보는 15% 급등 나오고 최근에 바닥에서 뭐 5, 60%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대유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반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농업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텐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음식업종 같은 경우도 뭐 오뚜기, 풀무원, 농심 주가들이 바닥에서 슬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올라가면 이제 비료 관련주 움직이고 그럼 이것저것 다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쪽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표적 종목으로 대유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제주 맥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맥주.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양봉이 하나 나와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3일 동안 눌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마르고 있죠. 갖고 있는 앞에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던 애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한번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 패턴이라고 했죠. 정배열 패턴이고 정배열에 있는 애들과 역배열에 있는 애들은 특징들이 있는데 역배열은 바닥에서 제대로 사서 수익이 나도 안 팔면 냅두면은 계속 손실이 나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배열 패턴들은 대충 그냥 고점에 물려도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면서 고점에 물려도 다시 신고점으로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얘는 이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차트들인데 얘는 이제 주류 업종 그다음에 음식 업종 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양식품, 농심 다 하나씩 다 돌고 있어요, 지금.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거 원래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 월요일 날 이제 강의 시간이 원래 항상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은 이제 그 방송은 이제 끝났는데 강의 방송 때에서 오뚜기라는 종목을 계속 꼴등 종목으로 함정 종목으로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음식 업종들이 좋아지는. 그래서 뭐 지금 음식 업종들 아까 봤지만 삼양식품도 좋고 뭐 농심도 이제 움직이고 얘는 이미 정고점을 뚫었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음식 업종들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몇 개 없어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됐다 해서 뭐 삼성전자가 하겠습니까? 기술주들은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음식 업종들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50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흉작이 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홍수 때문에 해서 작년에 흉작이 났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그러니까 대풍이 들질 않으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미국과 뭐 아시아의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뭐 아시아의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대풍이 들어야 작년에 흉작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가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농작물들이 그렇게 대풍이 들질 않고 또 이상 기온으로 만약 흉작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기근에 이제 시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식 업종들은 이게 단번에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올해 내내 움직일 수 있는 음식 업종 그다음에 비료 사료주들은 올해 내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좋아지니까 올해 내내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뭐 백화점 관련주부터 해서 올해 내내 좋아질 수 있는 쪽이지만 비료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 업종들도 올해 내내 계속 올해는 계속 봐야 될 업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 애들 그러니까 음식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제주 맥주도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주 맥주, 그러니까 밀하고 보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이거 나기야 나겠죠. 조금. 근데 다 수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 업종들 밀, 보리 이런 관련주인 제주 맥주도 당연히 우상향으로 갈 건데 이거는 이제 네이처셀은 음식 업종은 아닙니다. 보면은 패턴을 보게 되면 장대양봉에 눌리는 이건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이렇게 장대양봉이 날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올려치는 이런 패턴들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 폭등을 하는 거고 적당히 움직이면 적당히 움직이는데 제주 맥주도 양봉에 3일 눌리는 패턴으로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하게 하기 위한 왜냐하면은 밀, 보리 다 수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맥주 가격 뭐 지금 6,000원인가 그렇죠? 올렸죠? 이게 또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고 안 먹을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비는 일어날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주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음식 업종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1% 수익 났는데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인 것 보기 전에 카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료 관련주 쪽인데요.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없어요. 아침에도 잠깐 움직였다 말았는데 이게 호가가 없는데 얘의 특징은 요래요. 원래 이래요. 자, 호가가 보면은 완전 호가가 뭐 없죠. 막 느슨하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삽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서도 제가 이거 바닥에 추천할 때마다 추천하면서도 저도 참 이거를 의아했던 게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팔 수 있는 호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를 매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일 때 항상 바닥에서 여기가 45% 올라간 자리고요. 여기가 52% 올라간 자리고 여기가 이제 45% 올라간 자리인데 항상 이러고다가 한 번씩 튀어요. 한 번씩 튑니다. 얘는 이제 요소수 관련주, 그다음에 요소수, 비료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슈가 된 다음에 튀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그때 팔 수 있는 호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고 지금 수익률은 대략 한 6.4%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비중을 뭐 일부 줄여놓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튀는 종목이거든요.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고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 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해놓고 이슈가 되면 이게 한 번씩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튈 때 매도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은 웃겨요 이거 하여튼간 움직이게 되면은 나중에 호가가 이렇게 없다가 호가가 빼곡하게 막 10,000주씩 5,000주씩 이렇게 차여져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오늘 뭐 JP모건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하고 한 4,500원쯤 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대유. 자, 일단 매수 가격은 5,630원. 이거 일전에서도 뭐 5,600원대에서 추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매수 가격이 되고요. 5,630원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가 되고 차트가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계속 모양을 만드는 상황인데 거래량들은 앞에 실려 있고 이렇게 실려 있으면 한 번씩은 튑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종목들은 매매로서 그냥 보시면 돼요. 저점 매수해 놓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누보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누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잘 올라갔죠. 오늘도 각각 튀었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튀는데 얘가 바로 이제 비료 플러스 농약 제조 판매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효성오일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아직 간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서도 한 2번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되게 되면 비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요소수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 요소수도 인수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내용이 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슈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안 움직였는데 어쨌든 요소수도 분명히 이거 어디서 또 받아올 건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조만간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그러면은 카프로라든지 대유라든지 이쪽에 있는 비료 관련주 얘네들이 요소수 관련주로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소가 이제 비료의 그 원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맞춰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길목 지키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니까 차트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약간 수렴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면 딱 튀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해 놓고 파는 방법은 어느 날 이슈가 된 다음에 갑자기 평 하고 튀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으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대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유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전히 바닥에 있다 의견 주셨고요. 이슈가 있으면 튀어오르기 좋다. 그때 매매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5,63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사마 알미늄. 사마 알루미늄. 네, 29,000원에 매수가고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9,000원이고 예. 29,000원이시고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 네. 박스권인데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박스권이네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약간 그러니까 수렴형으로 움직이는 중인데 시가총액은 2,800억. 좀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 좀 지루한 면이 좀 있어요. 지수가 뭐 초강세면은 뭐 급등이라도 해볼 텐데 일단 29,000원이시면은 다시 들어 올리면 최근에 한번 들어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올 때 한번 비중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어떻겠습니까? 주가 매수했다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23,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25,000원까지 떨어져요. 아, 23,000원 깨지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저점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가 깨지면 하락 N자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15,000원, 13,000원 떨어지는 목표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깨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29,000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23,000원이 깨지면은 마이너스 11% 정도가 더 손실이 나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한 거가. 네네. 그래도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걸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에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종목의 느낌이 뭐냐면 나는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빠지지도 않을 거고 나는 되게 지겹게 움직일 거야라고 종목이 계속 그 그러고 자리에서 있어요. 움직이더라고 많이 안 움직이고 그 네.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종목이 지금 계속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종목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너 올라갈 거니?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일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결국 사준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네. 이게 강하게 움직이려면 네. 이런 모양이 있으면 안 되고 차라리 지금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강하게 움직이려고 거래도 실려 있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미 벌써 타이밍이 이미 작년에서 여기서 튀었어야 될 타이밍에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서 지금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지금 누군가 팔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줄 때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면 이제 세력들이 나는 이제 물량 다 팔았네 난 도망가야지 하고 물량 다 던지고 도망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물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들고 가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장기적으로 저는 10,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그래서 갔습니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들어줄 네, 때마다 네. 도망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철 전문가입니다. 롯데지주 35,000원에 20%입니다. 롯데지주요. 네. 35,000원?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건?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예. 이제 수익으로 돌기 직전에 있네요. 좀만 더 예. 올라가면. 예, 요새 조금 올라가고 계속 내려왔다가 요새 이거 좀 혹시 올라갑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종목 아니죠? 누구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분도 이걸 그때 이제 며칠 전에 이걸 제가 상담해 줬었는데 이거 장기 투자로는 보유하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얼마쯤 돼서 매도할까요? 한 4만 원쯤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보세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면 4만 원 오면 팔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장기로 봤을 때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길게 봤을 때에서 완전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고 4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못 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지금 38%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 거리거나 다시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4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거 장기로 갖고 가야 되겠네요. 장기로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단기로 이게 4만 원 갈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단기로 얘가 지금 이거 올라온 것도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4만 원 단기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4만 원은 가능하니까. 예.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고려산업. 종목이 출렁출렁거리고 있네요. 3,652원에 30%. 요거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매매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박스권 저점에 닿을 때 매수, 올라가면 매도, 저점에 내려오면 매수.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되고 다시 올라오면 한 3,700원에서부터 4,000원 사이에서 올라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 4개월째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면 매도치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오면 매도치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꼭 여기 고점에 닿아야지 팔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안 주고 내려가죠. 안 주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요점서부터 매도를 하면 또 내려올 때 또 매수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물먹을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SD 바이오센서. 자, SD 바이오센서 매수 가격 57,300원에 비중은 10%. 일전에 여기서 수익 났을 때에서 매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죠? 비중을 줄였겠죠. 줄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3% 이상 수익이 나면 절반을 꼭 줄이세요. 만약에 줄인 비중이라면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금 종목들이 소비주들이 다 돌아가면서 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도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주라 하면 화장품, 그렇죠? 그리고 항공주, 카지노, 여행, 백화점, 음식업종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게임주도 지금 소비주인데 근데 게임주를 소비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조금 어쨌든 지금 게임주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침에서는 눌린다고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콜마 B&H가 5% 올라가고 AVCNC도 플러스로 돌아선 거 보면은 장중에 눌림목 주다 말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대충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눌리다 올라가는 게 목표치가 살아있는 한국콜마 홀딩스, 지금 보면 콜마 B&H 뭐 이런 식의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신규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 줘서 손실이 작았을 때에서 교체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비주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 뭐 백화점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뭐 저쪽에 그 항공주들도 괜찮고 하여튼 눌릴 때마다 저쪽을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은데 GKL도 튀네요. GKL, 파라다이스 잘 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을 해내는 게 그러니까 소비주를 공략하는 게 순환매적으로도 빠릅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는데 지금 혹시 TV 보시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유튜브로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자, 롯데리츠 5,700원에 3%. 좀 가격이 조금 좀 그래요. 이거를 여기서 샀으면 좋았으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이거를 이 가격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5,500원까지는 나는 편안하게 그냥 룰루랄라 나는 괜찮아. 나 돈이 많으니까 더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근데 다행히도 얘는 이만큼 떨어진다고 한 20% 떨어진 줄 알았더니 5%밖에 안 떨어지네요. 이건 버티세요 한번. 버티고 5,500원으로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됩니다. 조정받으면 더 사셔서 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근데 비중이 작으니까 밀리면은 더 사세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밀려야 정상인 겁니다. 이 정도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밀려야죠. 밀리는 게 무서우면 비중을 절반을 좀 팔았다가 다시 사시면 되고 어쨌든 아직은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화일약품이요. 화일약품.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469원이요. 8,469원. 예전에 물리신 거네?
그렇죠? 네네네. 네. 4,469원. 4,469원. 네네, 저기 30%. 네. 자, 4,469원. 일단은 그 가격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올라올 수는 있어 보여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지가 한 1년도 넘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데 그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네. 이게 좀 평단을 좀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신 거네요. 많이 기다렸는데 저번에 며칠 전에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 네. 어쨌든 이전에 사신 가격대는 5,000원 이상이셨네요, 그렇죠? 6,000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6,000원대? 예, 거의 5,800원인가 그때. 그 권리락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래갖고 예.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물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는 네네. 계속 빠지지만 않고 계속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정도인데 이제 수익으로 바뀌면 무조건 파는 게 좋습니다. 또 떨어져요. 수익으로 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박스 건너 보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기다릴까요? 기다려야죠.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에서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5,000원에서 5,500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4,500원 부근에서 비중을 많이 그냥 터세요 그냥. 예. 아직은 뭐 차트가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튀면 잘 팔고 일단은 판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은 한 3일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들어갈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많으니까 네. 이거는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컬마 DNH고요. 매수가는 오. 53,000원에 15%요. 좀 전에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듣고 전화 주신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먼저 전화했어요. 자,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네. 이거 참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네,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그 화장품 관련주들 그 꺾일 때에서 그 어떻게 또 참으셨대요? 제가 저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다 했는데 놓쳤어요. 놓친 게 좀 그래서 잘.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네. 당연히 자 지금 차트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더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로는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주가는 밑으로 박살나겠다는 뜻이고 화장품은 끝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점 매수가 32,500원 이상에서만 하면 돼요. 네네. 그 32,500원이 제가 볼 때는 최저점일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올 거고 그러니까 오늘이 최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000원서부터 32,500원 요 사이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4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요즘에 바닥에다 종목들이 이제 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얘도 지금 어제 튀었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서 어제 그 소비주 쪽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몇몇 애들 튀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저 SM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엔터주들 흐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움직이기는 해요. 자, 시가총액 1,200억짜리 종목이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준 건데 12,288원. 수익은 수익이신데 오는 사신 거는 아닐 건데 어쨌든 수익으로 그러니까 물렸다가 지금 수익으로 돌으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장대 양봉에 눌리는 패턴인데 며칠 눌릴지는 그거는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다시 올려치면은 15,000원, 16,000원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기 투자는 한 16,0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 다음은 자, STX 엔진. STX 엔진 14,000원, 14,000원.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는데 4월 중에서는 14,000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되고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조정이 하락연자로 마무리를 완벽하게 지으려면 11,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 기간도 한 1, 2주 정도는 더 횡보할 수 있는데 그걸 참아내면 다시 바닥에서 들어올리면서 14,000원 다시 도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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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지요? 9,550원에 30%요. 9,550원 30%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네. 이전에 그리고 엊그저께 네. 매일 10,000원에다가 걸어놨다가 그날 제가 잊어버리고 안 걸렸더니 그날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라고요. 나갔다. 그 10,000원은 원래 한번 팔아주는 자리인데. 네네. 그렇게 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시세를 주고 지금 밀린 거라 네.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한번 시세 주면 한번 이렇게 밀리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밀려요, 원래. 근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겁이 나서.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밀린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9,500원까지는 다시 들어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장도 네. 지금 좋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창투자 관련주들이 이제 코인들이 또 움직이면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창투자 관련주들, 코인 관련주들도 뭐 비트코인도 뭐 최근에 가격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그럼 매일 걸어놓을까요? 매일 걸어 놓으세요. 일단 10,000원에다가.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시 10,000원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거나 네. 어쨌든 계속 잘 걸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 네. 비아트론 최근에 급등 나왔었던 이게 BH였군요. 아니에요. 네. BH가 급등 나왔고 비아트론은 같은 BC인데 그렇죠? 네. 얘는 안 움직이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엄청 많아요. 2017년도에 그때 샀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2만 원이에요. 물타기 했는데 2만 원. 네, 그래서 저기도 많아요. 50% 나왔고. 비중은 50%. 네. 장기 투자하면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장기 투자하는, 오래 됐지만은 그냥, 묻어놔야죠, 뭐. 네, 엄마 것만 저기 하면 어떻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그냥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OLED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이 너무 네. 못 가고 있죠. 이 못 가고 있는 게 네. 벌써 한 2년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년째 못 가는 건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IT주를 안 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다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근데 네. 이 테마는 항상 돌아요. 그러니까 이번 테마 돌고 한 내년 돌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IT가 또 비아트론이 또 크게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어야 2년 안쪽에서 2만 원 도달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고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고 올해에서는 아니고 길어도 돼요. 그러니까 길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길게 가져가면 2만 원은 다시 갑니다. 네. 네.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냥 계속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길게 볼 거라고 각오를 했다면 적금 들듯이 매달 사세요 그냥. 조금씩 사라고요? 매달 사면서 대신에 올라가는 걸 바라지 말고 2년 뒤에 갈 거니까. 예. 그렇게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너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매달. 네, 조금씩. 그렇죠. 매달 원래 조금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네. 한 번씩. 그 날짜를 정하세요. 뭐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서 계속 적금을 사다 보면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참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길게 보세요, 그냥. 저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죠, 그거 주는 거. 저기 배당? 뭐죠? 네, 배당도 나오더라고요.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거든요. 이익이 없는 회사들은 배당을 못 줘요. 그러니까 회사도 괜찮아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셨죠? 네.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종목 말고 요것만.
아니 다른 종목 그냥 살짝 안 됩니다. SBI. 아, 절대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시 다음에 전화 또 주세요. 통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빠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종목 대유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다 말씀 주셨고요. 이슈가 있으면 튀어오르기 좋다. 그때 매매 대응하자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5,6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0.90% 상승한 5,6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1,944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735억 원, 외국인이 22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고 있네요. 개인이 41억 원, 기관이 5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37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제지주 그리고 비료주,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2% 하락하면서 2,75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상승한 94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아요. 근데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을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는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에서 게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게임주가 먼저 움직일지 원전이 먼저 움직일지 그렇다고 뭐 통신장비가 먼저 움직일지 이거 뭐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지금 폭등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그걸 어느 정도 축소한 다음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포진을 시켜놓고 길목지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소비주를 뽑습니다. 그래서 소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들이 모양들이 이쁘거든요. 자, 그래서 지수도 잠깐 한번 보면서 자,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좋아요. 지수 한번 봐봐요, 지수. 지수는 뭐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장중 수급도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을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 아침보다는 지금 매도가 줄어들었죠. 외국인들도 아침보다는 거래소로 한 코스닥이랑 매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장이 빠지지를 않고 거기다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GKL 이게 소비주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카지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길이 열리게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막 카지노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GKL 뭐 파라다이스 얘네들 주가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신한수에서 소비주들이 지금 모양들이 이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악에서 얘네들이 거래 실리고 만들어지는 모양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다. 먼저는 대한항공부터 해서 제주항공이 돌파했지만 그 다음에서는 파라다이스랑 GKL이 뭐 할 거다? 갈 거다 그랬는데 넘어갔죠? 그럼 한번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내려오느냐? 2년 동안 눌렀던 애들이에요.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산업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냐면은 누가 호텔을 가고 누가 그 여행을 가고 누가 처음에 초창기 때 여행 갔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여행 갔다 그러면은 거의 마녀사냥급으로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니었죠 그때. 동선 다 조사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그 험악한 분위기에다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호텔 가고 여행 가고 카지노 간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이제 오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2년 동안 지금 빠졌던 애들이에요.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빠졌으면 2년 동안 올려야죠, 이제. 2년은 아니면 2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올라가야죠. 1년도 길다 그러면 6개월은 올라가야죠. 6개월도 길어? 그럼 3개월만 올라가도 돈 다 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빠졌었던 소비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가 올라가느냐 잘 봐봐요.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이제 상담이 아니고 그 신한수에서 표적 종목 아니고 그 종목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강하게 올라갔죠. 조정을 받죠. 이게 또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주의 모양을 한번 봐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올라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지금 눈을 잘 뜨면 화장품 쪽에서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이런 애들은 널리고 널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애경산업처럼 하나도 안 올라가 화장품 관련주도 뽑으라 그러면 10개 뽑을 수 있습니다. 살 게 너무 많아요. 현금이 있다, 돈이 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하러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걸 팔아다가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GKL 파라다이스 움직이죠. 먼저는 항공주가 움직였죠. 화장품 먼저 움직였다 조정받았죠. 아직도 바닥에서 안 가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음식업종들도 제주 맥주도 움직이겠지만 대우 같은 애들도 완전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 길목지키를 가지고 있으면 4월장에서는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다 이거 말고도 뭐 가는 애들은 더 많아요, 막. 근데 뭘 딱히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소비주 쪽으로 한정해서 들어가 놓으면 4월 달에서는 돈 버는 장이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상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기요, 서울 옥션, 예. 옥션? 서울 옥션? 예, 서울 옥션. 네, 서울 옥션.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800원이고, 예. 네. 비중은 15%고, 예. 네. 26,800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옥션도 이게 지금 NFT 관련주로 최근에 엮여가지고 많이 좀 움직였던 흐름이 있어서 아직 힘은 안 빠졌는데 지금 바닥에 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거 5,000원대 있을 때에서 저녁 방송에서 서울 옥션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5,000원대에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은 저는 가격이 좀 부담되기는 하는데 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3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파시면 되고, 지금은 정배열 섹터에 있고 박스권이면서 정배열의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손절은 한 24,000원 잡아드리겠지만 3만 원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3만 원쯤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DLENC. 자, 13만 4천 원의 비중은 20%. 대림건설 그쪽하고 이제 분할,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 쪽이죠. 대림, 대림, D하고 리을하고 리엘 나눈 건데 지금 안 가요, 이쪽이. 안 가요. DL도 안 가고 DL 건설도 안 가고,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뭐 움직이질 않아요. 얘는 오히려 거꾸로 빠지고 있죠. 그럼 속 터지죠. 이것도 갖고 있어봤자.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의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토니모리를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나오거나, 이거 아니어도 뭐 한국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주들 좋은 것들 많은데,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틀리긴 한데 이 뭐가 되냐면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머리를 들어주고 이제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아까 그래서 애경산업도 그렇고 이런 식의 쭉 빠졌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주는 이런 패턴들,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기가 좋은 거고, DLENC는 쭉 빠진 다음에 머리를 들어주고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얘가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그 고민하는 자리에서 얘가 결정 짓고 있죠. DL건설 빠지죠. 그럼 얘도 정상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갖고 있어요? 빨리 팔아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다. 차라리 이걸 팔아버리고 GK를 쫓아 들어가도 이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가고 있는 종목에 이게 달리는 말에 몰라타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거를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갖고 있을 거면 차라리 얘가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소비주 쪽에서 이렇게 길목 지키기를 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소비주들은 계속됩니다. 4월 달에서 소비주 계속될 거고요. 소비주보다 더 폭등하는 건 중소형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보면 4월장은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며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